지금 이 다항식은 이거를 예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b를 구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항등식을 먼저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보자마자 항등식으로 먼저 잡으셔야 돼요. 우변으로 들어갑니다. 이 녀석이 나누는 숫자잖아. 이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건 그대로 냅둬야 돼. 그러니까 이게 1차식이 안 된다는 거야. 1차식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뭔가 작동시킬 수가 없이 그냥 이대로 둔탁하게 있는 거고,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몫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첫 번째 기억할 거 잘 봐. 지금 나누어지는 식에 대해서 차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차수. 야, 차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나누어지는 대상을 문제에서 차수를 알려줄 때가 있고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봐. 내가 이 차수를 알아. 근데 당연히 나누는 식의 차수도 알아. 그럼 너희는 무슨 차수를 확정할 수 있는 거야? 몫의 차수를 확정할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야. 몫의 차수를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몫을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구체적인 개수 정보를 충분한 정보만 있다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너의 차수를 몰라. 그럼 몫이 몇 차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가정하려는 시도조차 하면 안 돼. 알겠어? 구성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의 차수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읽으시고 주어진 정보가 뭐일 때 나는 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 얘가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을 만약에 대놓고 가정하면 mx 플러스 n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널브러 적고 쓰는 것보다는 내가 겉으로 봤을 때라도 정보를 뭔가 알 수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최고차항이랑 최저차항, 즉 상수항은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눈으로 암산할 수가 있잖아. 여기 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왼쪽이 2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x여야 돼? 2x여야 돼. 그래서 2x라고 바로 쓰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된 상황을 내가 알고 있거나 특정 차수에 대한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반영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알 수 있어, 없어? 얘를 모르니까. 얘를 b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비추야. 그냥 임의로 잡아버려. 그게 더 편할 거야. 억지로 얘랑 맞출 필요 없어. 그러니까 확실한 값은 내가 확실하게 쓰지만 문자로 표현해야 될 때 기존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표현해도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잡습니다. 됐지? 그리고 나머지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어. 0인 거야.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무슨 식이냐면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의 미정계수 찾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찾으려는 건 얘지. 얘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근데 지금 우변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은 A와 B를 찾을 때 결국 K도 아마 찾아야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이제 선택하는 거야. 수치 대입법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수 비교를 직접 해야 되는지 확인하세요. 수치 대입할 게 있어요? 여기다 뭐 때려 넣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지금은. 억지로 허수로 오메가를 때려 넣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요새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러려면 방법이 없어. 전개하는 수밖에. 전개해서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 땀 한 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마 3번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것도 봐. 잘 보세요. 얘를 지금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3배니까 지금 이거는 나머지의 관계인 거지. 빨리 와. 나머지의 관계인 거지. 그럼 물어볼게. 이거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는 건가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너는 뭐가 필요한 거야? 나머지가 필요한 거지. 저번 시간에 말했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필요하면 뭘 쓰는 거야? 조립제법. 알겠어?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해야 된다. 뭐 쓰라고? 조립제법. 근데 나머지만 필요하면 뭐 쓰는 거야? 나머지 정리를 쓴다고.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라는 게 이거잖아. 나누는 그 1차식이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x값을 하나. 이게 무조건 있거든. 그걸 집어넣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인 거예요? 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렇게 쓰라고. 이게 나머지. 그 다음에 또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번엔 여기 0 되는 값 x가 얼만데? 이래지 요걸 여기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a 뭐야? 그리고 관계 한글 잘 읽어라. 얘가 얘의 3배지. 얘가 얘의 3배니까 여기다 몇 배 해야 돼? 3배 한 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값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머지 정리를 언제 쓰는지 알아야 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관심 있을 때 과감하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고, 몫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럼 조립제법 하던가 아니면 항등식꼴로 표현해서 이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A값 구하시면 되고요. A값이 2 나와요. 계산하자고 푸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이거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근데 얘가 몇 차식이야? 니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못 써.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해당되는 거니까, 만약에 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항등식으로 펼치셔가지고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등식으로 들어갑니다. 2x 세제곱에 x제곱에 마3x 플러스 5는 됐지? 오른쪽에 x제곱.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대로 쓰는 거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3차고 얘는 2차니까 여기를 몇 차식이라고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가정은 왼쪽에 최고차 항의 계수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몇 x로 시작해. 그리고 여기는 그냥 k라고 발라. k라고 발라요.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5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뒤에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가 얼마래? 가정해야지.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차 미만이지. 가정하려면 최소한 1차로 가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mx 플러스 n 이렇게 가정을 하셔야 돼. 그럼 물어보자. 이거 이제 옵션이 두 가지야. 수치 대입은 안 돼요. 이거 때려 넣을 게 없잖아. 그럼 수치 대입 안 되면 뭐 해야 돼? 개수 비교해야 돼. 근데 개수 비교를 하려니까 어때? 개 짜증나. 되긴 됩니다. 왜냐면 인수에 대한 정보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요 정보는 이미 얘 찾는데 썼단 말이야. 그럼 요 정보 세 개 남지. 근데 미정계수도 몇 개야? 3개야. 지지고 볶으면 나와. 무조건 나와. 이건 구조상. 근데 가성비를 따져봐. 이걸 전개시켜가지고 또 x제곱항 x항 이걸보다 차라리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지금 완벽하게 밝혀져 있잖아. 직접 나누는 게 훨씬 빨라요. 직접 나누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 그냥 나누기를 과감하게 하라고. 이게 100배 빠르지. 이거 나누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때 첫 번째, 야, 2차식이야. 그럼 나머지 정리를 못 써. 그럼 두 번째, 항등식으로 들어가 봐. 그럼 가정하고 가정해서 개수 비교. 근데 수치 대입을 하려고 했더니 수치 대입이 안 돼. 그럼 개수 비교해야 되는데 거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차라리 직접 나누는 게 훨씬 빠르겠구나. 알겠지? 직접 나누기. 과감하게 써야 된다. 애들이 직접 나누기는 뭔가 잘못 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나눌 때는 과감하게 타사닥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나누셔가지고 나머지를 찾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찾으시고 나누기 할 줄 알고 하기 귀찮은데 나눠야지 뭐. 혹시 나눠보신 분 안 계세요? 몇이 들어가지? 2x. 이게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이게 나아. 시험에도 나와. 계산 틀린지 없는지 확인해봐. 이거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일단 마이너스 1. 끝났다. x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빼면 얼마? 이게 4네. 얘는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이게 훨씬 빠르지. 과감하게 나누시고. 그러면 나머지가 4로 밝혀졌고 이거를 얘로 나눈 나머지인데 이거는 당연히 뭘로 풀어야 돼? 나머지 정리로 푸는 거야. 1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알겠죠? 1 집어넣어서. 그러면 1 플러스 2a 플러스 a제곱은 4. 됐지? 이렇게 해서 a값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a값 얼마 나와요? I 합이구나.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2. 그치? 이렇게 해서 합이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도 가보면 몇 차식이에요?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인수분해 되는 걸 왜 줘? 인수분해 하라고 주는 거야. 인수분해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 px. 야, 얘 몇 차식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게 중요해. 몇 차식인지 몰라. 그냥 다항식이야. 어쨌든 몰라.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몇 x냐? 2x 플러스 얼마인가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허근 생겨요. 근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으로 쓰려고 하거든. 근데 여기 몫을 내가 써야 되는데 얘가 몇 차식인지를 모르니까 얘가 3차식이더라도 얘가 몇 차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가정하시는 겁니다. 보통 Q로 많이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 그렇지. 이거 줬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일단 이 식을 구성을 하는데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못해. 뭐 대입하기도 애매하고. 어쨌든 이렇게 놔두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이 다항식 gx를 이번엔 뭘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 그러면 gx를 한번 다시 써봅니다. gx를 뭘로 나눴대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얼마지? 플러스 3. 그럼 이것도 몫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그럼 얘랑 구분해서 x, 뭐 q1 쓰고 얘를 q2라고 쓰던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가 얼마래? 2x 마이너스. 이렇게 구성.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데 주어진 요식을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나머지 정리를 써서 여기다 얼마 때려는 값 구하라. 2 때려는 값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2p2 마이너스 얼마예요? 3g2. 근데 이 p2 재밌는 게 어때? 여기다 2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돼? 폭파되지. 그래서 얘가 몰라도 어떻게든 날아가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얘는 없어지고 2 대입하면 얼마예요? 2 대입하면 얼마? 7이지.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7이니까 얼마 돼? 14. 그리고 이거는 밑에다 2 넣으란 얘기니까 이거 또 폭파네. 인수가 달려있으니까. 얼마예요? 3. 마이너스 얼마? 9. 뭐 이런 문제야. 항대식으로 표현하세요. 됐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땀 한 땀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건 이제 뒤에 거는 알아서 너희가 풀면 되고 쭉 넘어가서 31번으로 갑니다. 이거 나머지 정리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몫이 관심이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서 몫과 그 다음에 나눈 숫자 다 표현하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나누시고. 얘의 차수를 모르니까 얘를 차수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머지가 얼만데. 이렇게 되는 상태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QX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해준 거야. 이거를 한 번 더 나눈다는 얘기는 QX를 또 곱하기랑 더하기로 분리시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알 수 없어요. 그럼 여기는 몫의 이름을 라지 AX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자.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FX를 곱하기랑 더하기로 그 안에 QX를 또 곱하기랑 더하기로 구조. 그래서 얘랑 결합을 하면 FX는 뾰롱 괄호치고 여기다가 다 넣으세요. 이 모양 잘 봐두세요. 됐어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요? 그치. fx를 x 플러스 2인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실제로는 요걸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구조 있잖아. 몫이 또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거를 만약에 너희가 여기다가 분배를 시키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변형되기 시작하거든.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이거를 분배한 거야. 어휴, 사네. 그치? 어휴, 큰일 났다. 이 마이너스. 여기는 x 마이너스 4. 분배한 거예요. 야, 여기다가도 x 마이너스 4 쓰고 여기다가도 x 마이너스 4 써야 되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fx거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는데 그냥 물어볼게. 내가 만약에 이걸로 나눈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fx를 이걸로 나누면 얘가 나머지로 인정이 돼, 안 돼? 되지. 왜냐하면 얘가 몇 차야? 그게 중요해. 여기는 몇 차? 더 이상 안 나눠지지. 얘가 나머지로 확정되는 거야.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되는 순간 얘가 뭘로 확정되는 거야? 몫으로 확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 변경을 할 줄 알아야 돼. 문제가 쉬우면 이런 거 안 물어보지. 근데 때로는 몫이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이 돼서 잡혀 들어왔을 때 얘를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그 식을 가지고 또 다른 나머지의 구조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그래서 원래는 얘를 얘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그 몫을 또 얘로 나눴는데 이거를 한테 합쳐보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분배했을 때 식의 구조가 약간 달라지고 이 구조를 보면 어차피 요 덩어리랑 곱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요 덩어리가 더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나누기 형태로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차수가 작은 거니까 얘를 나머지 얘를 몫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반대로 물어볼게. 만약에 얘로 나눴다고 치면 얘가 나머지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정보가 없어. 왜냐하면 얘의 차수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의 차수보다 얘의 차수가 아직 더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 알 수가 없어. 얘가 일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요걸로 나눴다라고 하면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몫이라고도 인정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듯이 F라고 하는 식이 만약에 P 곱하기 Q 플러스 A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로 나눴다라고 치면 얘보다 얘가 차수가 낮으면 나머지로 인정, 얘가 몫으로 인정이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 녀석을 얘로 나눴다고 치면 얘보다 얘가 차수가 낮으면 너를 나머지로 인정, 그때는 얘가 몫이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로 나눴을까를 가정하면 항상 이 뒤에가 걔보다 차수가 낮은지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야. 낮으면 나머지 인정되고 나머지가 몫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황. 그리고 이거 문제 푸는 건 되게 쉽잖아. 얼마 넣으면 돼?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없어져요. 빵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요 값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어렵지 않아. 이건 답이 아마 마이너스 3 정도 나올 거예요. 계산하시면.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구나. 구조게. 됐지? 끝났네요. 자, 35번을 풀어봅니다. 35번을 풀어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맞으신 분은 동그라미. 답이 안 나왔다 별표. 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시작인 거야.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잡다한 문제고 이게 이제 메인 문제인데 일단 구성을 한번 볼게요. fx가 몇 차인지 안 나왔죠? 인수분해 되지 않지. 1차식도 아니야. 어쨌든 얘가 된대. 그래서 첫 번째 정보는 fx를 이거를 해석할 때 여기를 내가 q1x라고 일단 이렇게 짐을 칠게. 왜냐면 q라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 q1x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fx를 이 녀석으로 더 이상 더 나눠지지 않을 정도로 다 묶어내면 최종적으로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애가 누가 남아야 돼? 3x 플러스 2가 남아야 돼. 이 얘기야. fx를 얘로 완벽하게 묶어낸다면 요만큼이 묶이고 얘가 남게 된다 이거야. 얘가 2차식이거나 3차식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기라는 건 사실은 다 묶어내고 남은 애, 더 이상 남지 않는 애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런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고 그 몫을 뭘로 나눈대요? x-1로 나누면 2가 남는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거 맞지? 풀라는 거. 이거 맞죠? 내가 방금 몇 번 풀라고 그랬니? 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를 착각했어. 이거 쉬운 문제예요. 아, 이게 아니야. 아, 착각했어. 아, 이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이거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거를 어쩐지 풀다가 뭐야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간단하게. 요걸로 나누면 몫이 또 있을 텐데 요거는 Q2X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됐지? 이거 방금 그 문제잖아.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랑 얘랑 이제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분배하시면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바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q2x 이렇게 발라지고 얘랑 얘랑 하면 플러스 2x 제곱인데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얘까지 결합시키면 5x에다가 플러스 얼마나? 4까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물어봤는데 요 뒤에 있는 게 얘보다 차수가 어때? 작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로 인정이 돼. 그럼 얘가 이제 몫인 건데 몫은 관심 없고 요게 나머지입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RX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1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 넘어갑시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주어져 있는 fx가 몇 차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인수분해 되지 않는 요 녀석으로 나눈대.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못 써요. 방법이 없는 거야. 얘를 가정해야 돼.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가정할 수는 없잖아. 이름만 붙일 수밖에 없어. 차수를 알면 얘가 몇 차인지 알고 얘를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qx라고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요? 그렇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완벽하게 다 묶어낸다면 더 이상 묶이지 않을 때 마지막에 요 놈이 탁 남아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fx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대. 이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 이게 1차식이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어. 이게 0이구나. 이걸 알 수도 있고. 물론 이걸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해야지. 얘가 이제 Q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Q2X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본식이라고 하고 얘를 준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일단 옵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풀 때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게 풀려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가보면 나누어지는 게 여기가 이제 중요해. 요게 몇 차인지를 몰라요. 근데 나누려고 봤더니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근데 이 3차식이 약간 삐꾸야. 이게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다가 내가 수치 대입을 하려고 생각하면 수치 대입할 수 있는 게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i도 넣을 수 있긴 합니다. i. 실제로 나는 i를 넣는 걸 추천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i를 안 쓴다고 치면 실제로 여기다 수치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면 몫을 모르니까 가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QX로 가정할 거야. 얘는 Q1, 얘는 Q2, 얘는 그냥 Q라고 할게. 그러면 너희가 찾는 게 지금 나머지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이건 알지? 2차, 2차야, 2차 이하야. 2차 이하야. 그래도 가정할 때는 맥스로 잡아야 되니까 얘를 가정합니다. 원칙은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 거야.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 3개야. 미정계수가 3개인데 만약에 너희가 이걸 수치 대입을 하려면 이 녀석을 없앨 수 있는, 즉 얘가 0 되는 값 3개를 넣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밖에 못 넣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2개밖에 못 넣게 할 때가 있거든. 2개 넣나 1개 넣나 어차피 못 구해.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3개로 인수분해 돼 있으면 그때는 그냥 3개 빡빡빡 넣어가지고 얘에 대한 정보 3개 찾아서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3개 미만. 엄밀히 따지면 수치 대입이 미정계수 개수, 개수. 이게 미정계수 3개거든. 미만으로 잡히는 경우.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했잖아. 수치 대입을 할 수 없을 때는 수치 대입이 안 돼.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식을 변형한 후에 수치 대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거 개수 비교는 불가능하잖아. 이게 몇 차인지도 모르고 몇 차인지도 모르는데 개수 비교 어떻게 하냐. 개수 비교는 애초에 안 돼. 수치 대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수치 대입을 해도 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뭐 해서? 변형해서 두라고. 변형해서. 이게 포인트야. 이걸 변형해봐. 잘 들어 지금부터.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fx라는 식을 얘로 완벽하게 다 묶어내면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가 남아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 말이잖아.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 여기 하필이면 요 앞에서 언급했던 요 정보가 똑같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자고. 그럼 물어볼게. 이게 어차피 얘랑 곱하기도 볼 수 있지만 얘랑 곱해진 걸로 봐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얘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얘도 2차인데 얘는 몇 차야? 얘 2차잖아. 그럼 얘가 나머지가 아니야. 그럼 나머지가 되려면 얘로 뭐 해야 돼? 더 나눠야 된다고. 더 나눠보자고. 진짜로 나누지 말고 더 나누는 시중만 해봐. 잘 봐. 얘로 나눈다고 치면 얘로 나눠. 이거 몫이 얼마겠냐? 몫이 A지 않겠냐? 얘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나누면 여기 A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A일 수밖에 없어. 얘를 봐도. 됐어? 그리고 나서 얘가 얘로 나눠지면 여기 뒤에는 나머지가 몇 차씩이 나와야 돼? 1차가 나올 수밖에 없지. 별거 아니야. 얘로 마저 나누고 있는데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2차식을 2차식으로 한 번 더 나누니까 몫은 당연히 상수고 나머지는 얘보다 작은 차수니까 1차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 1차. 그런데 여기가 1차인데 얘가 결국 그럼 뭐냐? 결국 fx를 얘로 전부 다 나눴을 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최종적인 나머지 값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게 누구여야 돼? 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아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식을 미정계수 3개짜리로 가정하는 게 아니고 저 첫 번째 정보를 반영해서 이렇게 변형된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요게 바로 네가 원래 찾으려고 했던 RX식인 거야. 미정계수 몇 개밖에 안 들어있어? 한 개. 간단하잖아. 그럼 미정계수 하나 찾으려면 수치 대입 몇 개만 돼도 돼? 한 개만 돼도 돼. 그래서 요걸 수치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X에 대해 이제 마지막에 얼마 넣으시면 돼요? 1을 넣습니다. 그럼 좌변은 F1이니까 문제에서 F1은 0이라고 좌변했고요. 우변에 1을 넣으면 얘 어떻게 돼? 폭파. 여기다 1 넣으면 이거 값 나오잖아. 얼마인데? 2A. 여기다 1 넣으면 6. 그래서 A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A가 찾아진 것 뿐인 거고 나는 나머지 전체를 찾아. 이게 나머지 전체야. 여기 A에다 다시 뭐 넣어야 돼? 마3 넣고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마3 x 제곱에 플러스 얼마야? 2x에다가 마3 분배하면 플러스 얼마? 이게 바로 뭐야? rx.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 이상의 문제는 못 풀어요. 절대 못 풉니다. 일단 큰 틀은 뭐냐면 식을 가정했는데 나머지가 미정계수가 3개야. 근데 수치 대입을 1개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못 푼다. 결론을 탁 내고 그럼 어떻게 하지? 전개시켜야 되나? 전개도 안 돼. 이거의 식을 몰라. 얘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수치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구조에는 안 되니까 이 구조를 바꾸자고. 근데 얘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해석을 얘랑 3개가 곱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로 나눴다고 하면 얘가 나머지가 되는데 얘로만 나눈다고 하면 나머지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더 나눌 수가 있어. 2차니까. 그래서 얘로 마저 다 나누면 일단 몫은 얘에서 가정한 A 값이 그대로 오지만 이 나머지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개라고. 얘가 바로 얘야. 여기다 쓰시고 이게 나머지. 그래서 푸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주어져 있는 다항식. 3차네. 몇 차야? 2차. 근데 이게 좀 특별하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x 세제곱 ax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b는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럼 물어보자. 얘가 몇 차예요? 3차고 얘는 몇 차야? 2차니까. 요게 몫이 몇 차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몫이 몇 차인지 알 수 있어요. 굳이 쓰려면. 근데 몫은 1차겠지. 근데 여기 최고창의 개수 곱한 게 얘여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x 아니겠니? 그리고 여기를 뭐 b라고 맞춰 잡아도 되는데 그냥 k라고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요 구조야. 그리고 나머지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얘가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치 얘가 뭐 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된 것처럼 보셔도 돼요. 인수분해 된 것처럼 보셔도 되고 또 이래도 돼. 요 녀석이 제곱이니까 이거를 아까처럼 계속 곱하기는 전부 다 풀어 헤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로 나눈다고 해석해도 되거든. 이렇게 풀어. 그럼 봐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여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랬을 때 뒤에 더해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0인 거고 나누어 떨어진 거고 얘가 바로 뭔 거야? 몫이라고 인정이 되지. 그러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빵이 되고 몫을 찾는 거잖아. 이걸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고.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는 몫을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도 얼마인지 알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졌을 때는 일단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막 쓰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1A 그 다음 뭐지? 마칠 B를 누구로? 1로 조립제법. 이렇게 해서 1이니까 A 플러스 1, 여기도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얼마인 거야? 근데 요게 나머지거든. 근데 요게 얼마여야 돼? 나머지가 0이잖아. 그치? 이게 0이구나.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몫이거든. 근데 이 몫을 봐도 몫이 또 어때? x-1로 인수분해 된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x-1로 또 나눴을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가 또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연조립제법을 해도 또 돼. 또 x-1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1, a 플러스 2, 여기가 a 플러스 2니까 마지막 2a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것도 얼마여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a 값을 구합니다. a 값 얼마예요? 2.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4. 그럼 여기가 2가 들어왔으니까 b도 얼마인 거야? b도 4. 그럼 요게 1, 4가 바로 뭐냐면 얘지. 얘가 두 번째 한 번 나눴을 때 목, 또 한 번 나눴을 때 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은 1 플러스 그러니까 K가 그냥 산 거지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 값 찾고 A, B는 방금 찾았으니까 직접 이렇게 해서 찾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왜 연조립 제법을 쓸 수 있냐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가 한 번 빵. 그리고 그때 뒤에 남은 게 몫인데 그걸 또 x-1로 나눴을 때 또 나머지가 빵. 나머지 빵이야 조립제법을 두 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어지는 요 몫이 바로 얘가 된다라는 구조도 알고 계시고. 아니면 그냥 뭐 해도 돼 이거. 전개 팍 하셔도 돼요. 전개 팍.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전개하세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조립제법 또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곱이야. 아까 그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야. 갑니다. 하나씩 풀 때마다 이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복잡해. 이런 게 나와. 첨분해가 툭툭 나온단 말이야.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본능적으로 풀면 돼요. 요거는 본능에 맡겨서 풀면 돼. 한번 해볼게. 몇 차식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단 씁시다. 방법이 없어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 개판 5분 전이잖아. 촥촥촥 쓰는 거야. 방법이 없어. 항등식으로 일단 써놓고 거기서 이제 수치 대입할지 아니면 전개해서 계속입할지 하는 거지. 얘가 좀 특별하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몫이 몇 차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몫을 뭐 해야 돼? 이름만 쓰는 거잖아. 요렇게. 이게 엄밀히 따지면 n차 방정식이거든. n차식. 그치? 왜냐면 n 플러스 2차니까 얘가 2차면 얘가 n차인데 뭐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몇 차식이에요? 이거 1차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항등식 구조잖아. 항등식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내가 2를 때려놓고 싶은데 그걸 넣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A도 모르고 B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이 안 돼. 그럼 식을 뭐 해봐야 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식 가정도 안 되잖아. 식을 뭔가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봤어. 좌변은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이게 없어. 우변을 보라고.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야 돼? 묻고 싶어야 돼. 묻고 싶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묻고 싶어야 돼. 그러니까 얘랑 뭔가 닮은 점이 있어 없어?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걸 왜 x 왜 넣어놨겠냐? 뭐 하라고? 묻구라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잖아. 묶어. 알겠지? 그럼 묶으세요. 스토리가 너무 정해졌어. 여기는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위에는 얼마지?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면 오른쪽에 인수분해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지. 오른쪽에 식이 인수분해되니까 인수로 누가 있어? x-2지. x- 미쳤다. x-2예요. 이게 인수잖아. 아니 그러면 항등식이 좌변과 우변의 식의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다면 우변에 x-가 인수로 있으면 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x가 인수잖아. 그럼 x-2가 어디서 등장해야 돼? 여기서 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치? 이게 풀이 과정에서는 양변에 2를 대입해서 얘가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0이 돼야지. 왜냐면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건 수치 대입을 쓰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얘랑 얘가 식이 똑같으니까 일종의 개수 비교를 하면서 모양을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2가 될 리는 없잖아요. 요게 x-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구조를 바꿔야 돼. 이 상태로 보면 안 되고 아 너도 x-2가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근데 얘가 2차니까 여기 뒤를 내가 x 삐리리 k라고 쓸 수 있잖아. 이거를 억지로 b로 맞추지 마세요. 아무 쓸데 없어. 어차피 나중에 k 값 찾아서 전개하면 a, b가 그냥 밝혀지니까 억지로 a, b의 모양을 살려가지고 얘를 표현할 필요가 절대 없어.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앞쪽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 그래 놓고 또 봤어.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아야 되는데 얘랑 얘는 이미 어때? 똑같잖아. 그리고 이게 미치지 않는 이상 이거 약분하는 새끼들이 있어. 약분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하는 거야. x가 2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약분하시는 게 아니고요. 식이 같으니까 얘랑 얘는 이미 같잖아. 그럼 남은 애끼리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을 있는 애를 약분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그럼 얘랑 얘는 이미 똑같으니까 남은 애들끼리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져. 게임 끝나가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 묶는 거밖에 안 했잖아. 됐지? 요렇게.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어차피 너희가 이걸 풀 때 얘를 가정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얘를 날려야 돼 선택이. 얘를 어떻게든 없애서 식에서 배제시키고 남은 애들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 곱해진 요 녀석이 뭐가 되도록 해야 돼? 0이 되도록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는 2를 수치 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치 대입을 했더니 이게 웃긴 게 왼쪽이 어떻게 돼? 2의 몇 제곱이야? n제곱. 얼마인지 몰라. 여기는
됐어? 오른쪽을 봐봐. 오른쪽은 얘가 날라갔지. 0이야. 여기 뭐 남아? n값이 어차피 상관이 없네. k가 얼마면 끝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식이 정리돼. 그럼 k가 마일이라면 내가 가정했던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랑 b가 뭔지는 요 녀석을 전개시켜서 찾으면 되는 거지. 결론은 x-2에다가 x-1을 전개시키시면 x제곱이 얼마 된다? 마3x 플러스 얼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값이 얼마인 거야? 마3, b 값은 얼마지?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ab가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오른쪽의 식 구조를 변형해 봐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변형해서 묶어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 그렇지? 똑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인수가 숨겨져 있다는 걸 하나 밝혀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한번 해볼게. 3차식 fx야. 3차식에서 1을 뺐어. 이거 몇 차식이에요? 3차식. 그래.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일단 써보자고. 완전 제곱식이네. 목 가정할 수 있나요? 목 몇 차식이야? 1차식. 근데 이걸 이렇게 가정하자고. 그리고 나눠 떨어지니까 뒤에는 없는 거지. 마치 얘가 인수분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 근데 수치 대입해도 뭐 A, B를 알 수가 없지. 왜냐면 얘를 모르니까. 지금 상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관계식이 하나 더 있어. fx 플러스 1이야. 이거를 뭘로 나눴냐면 x 마이너스 x를 이걸로 나눴네. 그러면 얘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고 얘가 몫이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 왼쪽이 3차고 얘도 3차인데 얘 최고차항의 개수는 오른쪽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ax 세제곱이 되거든. 그런데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랑 그냥 똑같을 거 아니야. 얘는 어차피 최고차항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여기를 가정하실 때 cx 플러스 d로 잡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미정계수를 줄이는 게 좋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뒤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 상수항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수항은 약간 오염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뭐 C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해. 안 보면 안 된다.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풀어주는데도. 됐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차피 여기에 두 식 다 fx, fx가 똑같잖아. 이걸 우변으로 넘기자고. 이건 좌변으로 넘기자고. 이게 돼요? 아니 그러면 얘가 fx고 얘가 fx인데 둘 다 fx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한꺼번에 얽혀서 써도 돼. 촉촉촉. 는 됐어요? 이렇게?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이거 당연히 항등식이지. 왜냐면 얘도 fx고 얘도 fx니까.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에요. 이 항등식에서 너희가 fx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a랑 b만 구해도 되는 거지. 물론 a랑 c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할 거는 a랑 b 또는 c를 찾는 거야.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당연히 첫 번째 수치 대입할 수 있는지 보시고 수치 대입이 안 되면 전개 쫙쫙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 전개하려고 봤더니 전개할 만해 아니면 좀 불편해? 불편해지.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수치 대입을 하겠어. 수치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수치 대입은 만약에 내가 이런 녀석을 가정할 수조차 없다면 얘 구체적인 식이 아니라 얘 아예 이름밖에 못 쓰면 이 녀석이 반드시 0이 돼줘야 돼. 그래서 얘를 날려버려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다 잡아놨잖아. 꼭 얘가 0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얘가 0이 아닌 숫자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미정계수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관계식 3개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0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좀 숫자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간단한 숫자 정도는 괜찮다고. 어쨌건 그래서 나 같으면 차라리 X에다 먼저 1을 넣겠어. 얘는 0이 돼서 날아가고 이 녀석은 0은 안 되지. 2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얼마가 돼요? 4. A, X에다가 얼마야? 4C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냐? 1 대입했어. x에다 1 대입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다 일러야 되는 거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지?
4 그리고 A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지? C.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4A 플러스 4C 넘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2. 더 정리하면 2A 플러스 2C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뭘 넣는 게 좋겠니? 마이너스 1 넣는 거 괜찮죠? 마이너스 1도 넣어. 이렇게 뭐 편한 대로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은 이제 이게 4가 되는 거잖아.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곱해지면 4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계산 잘 하시고. 이게 이제 좌변이 우변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 이렇게 하나 남지. 이것도 전개하시면 4A 플러스 얼마야? 4B 이 얼마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뭐 대충 이 정도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 두 개 가지고는 A랑 B를 C를 다 구할 수 없잖아. 식 하나를 더 잡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얼마 넣고 싶어? 그치, 0이 제일 편하지. 뭐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둘 다 좀 뚱뚱해지잖아. 0을 넣으세요. 이게 제일 간단해. 0을 대입하면 왼쪽은 1이니까 여기다 0 넣은 값 B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0 넣으면 10 마이너스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알아서 B는 C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게 사실은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이 녀석을 여기다 그냥 퐁당 넣어주시면 끝나요. 넣으면 이제 B랑 C의 관계, B랑 C의 관계 때문에 얘가 C에 관한 식으로 바뀌거든.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입했다 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에다가 B 대신에 이제 C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거든. 그래서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2C가 되고 전개돼서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4C는 4니까 C가 얼마인데? 1 이렇게 떨어지지. 그리고 C가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만 알아도 돼. B 안 구해도 돼. 그냥 밑에다 놓고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기까지 해서 끝낼게요. fx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 a랑 c를 내가 밝혀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c는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우변에 마이너스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fx예요.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정답이에요. 이런 거야. 특별히 뭐 정해진 유형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뭐 다 전개를 시키던지 아니면 수치를 대입하시던지 꼭 0이 되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 상태는. 알겠죠? 이렇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잘 이해를 하시고 62번을 한번 해봅니다. 이 문제는 대충 뭔가 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인수정리 패턴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수정리 문제구나. 그럼 내 인수정리라는 뭐라 그랬냐면 주어진 함수에다가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되면 빵이 되면 그 fx의 구조 중에서 인수가 누가 있다라고 판단해도 돼.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인수정리 아닙니까? 집어넣고 0 되면 그 값이 인수로 들어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왼쪽이 다항식이야. 인수분해라는 건 다항식에서 하는 거라고. 다항식이라는 건 x가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지. 분모에 x 있으면 이게 다항식이냐? 그거는 유리식이에요. 유리식. 분수식이라고도 하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얘기 인수정리는 어디서만 한다? 다항식에서만 한다. 다항식이 뭐냐? x가 어디 있어야 돼? 분자에 있어야 돼. 분자에. 알겠어? 분모 자리에 x가 있으면 그거는 양변에 무슨 짓을 해서 위로 올리셔야 돼요. 밑에다 두고 풀잖아. 그거는 인수정리를 못 쓴다고. 구조 자체가. 알겠지? 어쨌든 한번 가볼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진 식을 어떻게 만들려고.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 는빵을 만들라고. 는빵. 는빵을 만들려면 우변에 있는 걸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넘기세요. 알겠죠? 넘겨서 4종 세트인데 또 이거를 보고 선생님 얘는 뭐 미운 오리 새끼예요? 뭐 이러는데 요 구조에서 맞춰보면 얘는 뭐분의 뭐야? 쓰는 거지. 맞잖아. 1분의 0.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4개가 다 이어져 있는 거라고. 분모가 1, 2, 3, 4, 분자는 0, 1, 2, 3. 앞에 안에 들어있는 것도 0, 1, 2, 3. 그럼 얘랑 위에는 똑같고 밑에는 하나 더 큰 거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판단하라고. 그래서 는빵을 만듭니다. F0 마이너스 1분의 빵은 빵. F1 마이너스 2분의 1은 빵. 익숙해지시면 빵 과정을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초보자들은 당연히 이 포맷을 따라서 푸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x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보정해 놓고 x로 바꿔도 되거든. 조금 더 보정을 하면 이게 분모 자리가 지금 변하니까 너희들 아마 이걸 x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분모 자리에 x가 들어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다항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적당히 뭐 해서 곱해가지고 분모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하면 얘는 1 곱하기 f0 마이너스 제로는 0. 모양은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양변에 1을 곱하면 2 곱하기 f1 마이너스 1은 0. 3 곱하면 f2 마이너스 2 0. 4 곱하면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쉬울 때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줘요. 문제가 복잡하면 얽어 놓는다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분모 자리가 변하게끔 하시면 안 되고 분모 자리가 안 변하게끔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x가 들어가야 돼. fx. 그리고 나머지 변하는 값은 전부 다 이걸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앞에 곱해져 있는 건 얘보다 하나 더 큰 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빼는 값이 x랑 똑같은 값이 빼지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는빵을 잡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요 식에 대해서 뭔가가 대입된 결과구나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얼마 대입하면 돼요? 위에 있는 애들은 x값에다가 얘는 x에 얼마 대입한 거야? 그 다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어떤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게 몇 차식이에요? 몇 차? 3차. 그럼 얘는 곱하니까 이건 몇 차야? 그럼 전체도 4차 다항식이 중요하다고. 다항식. 분모 자리에다 x를 놔두시면 안 돼요. 인수 정리가 안 돼. 이렇게까지 바꿔놓으시고 너 4차네. 그럼 너희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가 토탈 몇 개까지 나와? 4개까지. 근데 그 4개가 얘가 다 잡아준다고. 알겠어요? 다 잡아준다고. 4개 있잖아. 3개만 있으면 하나를 네가 가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4개 다 줬잖아. 그래서 갑니다. x 플러스 1에다가 fx를 곱해서 x를 뺀 4차식은 걔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4개나 있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x가 일단 하나의 인수, 그 다음에 여기는 x-1이 또 하나의 인수, x-2가 또 하나의 인수, x-3이 또 하나의 인수. 끝났지? 여기서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잖아. 근데 마지막에 내가 확인하라는 게 뭐였어? 최고차 항의 개수를 맞춰주라고. 이렇게 쓰면 최고차 항 개수가 1이야. 근데 문제에서 1이라는 말이 없잖아. 최고차 항의 개수를 내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열어놔야지. A라고 잡으셔야 돼요. A라는 문자 안 썼지? 여기다 쓰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만 찾고 넘기면 끝나는 거야. A는 어떻게 찾아? A는 어떻게 찾아? 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적당한 X를 넣는 거잖아. 그치? 얼마를 넣어요? 얼마를 넣어? 양변에 왠지 얼마를 넣어야 돼? 잠깐만. 얼마를 넣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지. 그래야 얘가 없어지고 여기는 안 없어지잖아. 이거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없어지잖아. 얘가 살잖아.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럼 구조 보고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은 1이고 우변 가볼게. A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다 곱하면 얼마니? 이거 얼마예요? 24. 그럼 A는 얼마인데? 24를 나누니까 24분의 1. 됐어요? 끝내자. 그러면 fx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요걸 우변으로 넘기고 그냥 구하자. 식정리 안 해도 되겠다.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x10 구하라는 게 아니라 fx에다가 얼마 대입한 값 구하라.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에서 얼마는 값? 5는 값 계산하세요니까 이거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5를 넣고 f5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면 돼. 5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6 곱하기 f5 내가 구하려는 값 마이너스 5. 우변에 5를 넣으시면 얘가 2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얘가 5 넣으면 얘는 5고 얘는 4, 얘가 3, 얘가 2. 여기까지 합치면 전부 다 24니까 얘가 약분돼서 날아가네. 약분돼 날아가고 5만 남는 거죠. 5 넘어가고 F5로 나눠주니까 F는 3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게 아직 끝판왕은 아니다. 끝판왕은 fx가 5차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4차로 줄 때가 있어요. 얘가 4차가 되면 왼쪽이 5차가 되거든. 그러면 아직 여기 항이 하나 더 어때? 남아있어. 그거 마저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분수 상태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막 풀지 마시고.
됐죠? 정리해 두시고 중요한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가 나와야 돼요. 자, 봐봐. 몇 차인지 모르지? 어차피 모르잖아. 근데 보통 몫을 안 알려줬는데 이건 특별하게 몫을 알려줬어요. 보통은 얘에 대한 정보를 주던 안 주던 하고 몫을 모르고 나머지를 주는 건데 이건 나머지를 안 줬거든. 그렇구나,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써봅니다. 여기를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그럼 당연히 해서 써야지. 해서 써야지 인수분해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이걸 딱 하는 순간 뭐가 보여야 돼? 이익이 어디 갔어? 얘 보여야 돼요. 뭔가 얘에 대한 스토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거 수치 대입하려면 몇 개밖에 못해? 하나밖에 못하지. 이건 못 쓰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보통 몫을 너희가 가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몫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쓰라고. 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얘 몇 차식이야? 4차겠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써야 되는데 나머지는 가정해야 돼. 안 줬잖아. 근데 이거 몇 차식으로 가정인 거야? 얘가 3차니까. 2차.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무식하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치 대입법으로는 안 돼. 수치 대입할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이게 수치 대입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이거를 변형해서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까 풀었던 그 문제랑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시고 요게 이제 메인 자료고 문제에서 주는 게 이제 요거잖아.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니까 이건 그냥 나머지 정리로 쓰는 거거든. 이렇게 일단 해두셔도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구하는 요거 요것도 자료지. fx를 뭘로 나눴대요? 그래, 이거 뻔한 스토리 아니야. 너무 쉬운데. 이게 나눴더니 문제에서 몫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냥 qx라고 이렇게 둘게. 그리고 나머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이건 해석할 때 fx를 얘로 완벽하게 다 묶어내고 나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마지막 그 1차식이 누구여야 돼? 얘여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 말은 이 곱해진 녀석을 얘로 나눈다라고 한번 해석해 보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준다는 거는 얘로 나눴을 때 상황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요 시간에 얘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지금 세 개가 곱해진 거잖아. 얘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 얘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 얘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해석이 되거든. 그중에서 요걸 메인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라는 얘기지. 그래서 보기 좋게 순서를 좀 바꿔줄게. 요게 이제 맨 앞에 땡겨지고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인데 요걸로 나눴을 때 요게 몫이 되려면 얘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다 나눠진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얘가 2차식이잖아. 그럼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잖아. 그럼 마저 다 나눠야 돼. 마저 다 나누려면 얘를 얘로 마저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마저 나누면 이걸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요 최고차 한계수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남는 게 1차식이어야 되는데 그 1차식이 fx라는 식을 얘로 완벽하게 다 나눴을 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상태의 1차식이잖아. 그게 바로 누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까 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야? 나머진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나머지만 구해라가 아니라 이 식을 뭐 하래? 다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식 다 구하면 돼. 그럼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A만 구하면 다 된 거죠. 전개는 안 시킵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A 값만 구하시면 되고 A 값을 구하려면 적당한 값을 하나 넣으면 되는데 요게 지금 fx잖아요. 여기 써줄게 이름. 얘를 이용하는 거겠지 뭐. 스토리 뻔하잖아.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합니다. 그 1을 대입하시면 너는 마이너스 2인 거고 우변에 1을 넣을 때 안 없어지네. 이거 얼마야 1 넣으면? 1. 얘는 3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6. 얘는 일단 6.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그렇지. 그럼 A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네. 아, 그럼 A 값이 얼마로 확정된다? 마3. 그럼 여기다 마3을 집어넣어서 얘만 만약에 찾으면 나머지를 찾은 거고 fx는 이 식 전체를 찾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다 준 거니까 식이 다 확정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쓰면 이게 fx예요. 알겠죠? 전개하지 맙시다. 그냥 아, 이게 fx구나 정도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돼. 알겠죠?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랑 약간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아. 결국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새로운 몫으로 한 번 더 해석해라 이런 얘기. 알겠지? 요게 이제 그런 문제다. 자, 이제 오늘의 끝판왕 문제를 풀어봅시다. 킬러 오브 킬러. 이 정도는 풀어야 아, 너 좀 나머지 정리 공부했구나. 66번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목부터 말하면 네가 만들었어 이거야. 야, 조건 쓰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쓰세요 이랬다면
만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조작을 해야 돼. 조작.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웃긴 게 이게 x-1의 세제곱인데 여기는 x-1의 제곱만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제곱을 줘서 이걸 바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데 얘는 이걸 약간 더 뚱뚱하게 잡아놓은 거지. 어쨌든 하던 대로 해봅시다. 다항식 fx x-1의 완전 세제곱. 처음으로 세제곱이 나왔어. 그리고 몫을 어차피 모르니까 q1x 이렇게 이름을 잡을게.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그럼 이걸 해석할 때는 fx를 이 3차식으로 완벽하게 나누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 요게 남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일단 그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장난을 친 거야.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q2x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나머지가 얼마냐면 3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1차식으로 줬다면 너 나머지 정리를 써서 쓰란 얘기인가? 근데 이게 2차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상황을.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하면 너를 너로 완벽하게 나누면 다 묶어내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거나 더 이상 묶이지 않을 때 얘가 남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나누기에 대한 정보를 두 개 줬는데 이렇게 일단 적어두시고 어떻게 변형해서 쓸지는 좀 이따 보는 거야. 자, 지금 이제 메인식으로 갑니다. fx를 누구로 나누길 원해요? x-1의 제곱으로 나누길 원하고 여기 x-2가 있어. 당연히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몫을 가정하려면 그냥 qx로 가정을 하셔야 돼요. 얘를 그냥 qx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몇 차식인가요? 2차지. 그러니까 스토리 그대로 가는 거야. 넌 2차 이하니까 일단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일단 여기까지 보면 수치 대입을 몇 개밖에 못해. 2개밖에 못하지. 1하고 2.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조작해야 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뭐야? 그럼 너를 둘 중에 하나로 더 나눠서 해석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봤더니 요 녀석으로 더 묶어내려고 봤더니 그렇다면 얘로 묶어냈을 때 최종적인 나머지 얼마인지가 알려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로 묶어낸 나머지를 알려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애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거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로 해석을 해서 풀려고 들어가 봤더니 얘로 나눴을 때 생기는 최종적인 나머지 값을 문제에서 안 줬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만들어 쓰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똑같은 게 3번 곱해진 거잖아. 했던 대로 해. 요거를 보면 이거를 그냥 띄어. 괜찮잖아. 이게 띄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띄고 남은 애를 뒤로 밀착.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쓰면 이걸로 나눈 얘가 이제 몫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뒤에 아직 남은 게 몇 차식이 남아 있어.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려면 이게 나머지가 아직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얘로 마저 더 묶어내야 돼. 근데 이 식도 확정된 거고 이 식도 확정된 거니까 내가 진짜로 묶었을 때 몫이 정확하게 얼마고 나머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직접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 이거 원래 식이 뭐야? 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그러면 이걸로 얘를 묶어낸다면 이거 암산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얘로 묶어낸다면 몫이 숫자 얼마게? 이거 1이지 1. 알겠지? 그리고 얘가 전개됐을 때 얘가 되려면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더하기. 그치? 얘가 전개됐을 때 얘를 똑같이 3x가 있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돼. 이게 좀 버벅버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눠.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게 하면 돼. 직접 나누세요. 안 보이면. 이거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식이니까 그냥 한 거고. 여기 1이잖아. 이거 이 짓을 하는 거지 뭐. 툭 빼면 얼마야? 그러니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 결론이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되니까 이거를 멋지게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진짜로 다 묶어내. 그러면 요거 이 구조. 이거 묶어내면 여기 플러스 얼마 돼? 그리고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애 요거지.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x-1의 제곱으로 나눴다면 몫은 이건데 관심 없고 나머지가 누가 된다는 거야? 이게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이거를 만들어 쓸 수 있어.
이거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준다는 거는 얘의 차수 이하로 나눌 수 있대 나머지를 다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세제곱을 줬지만 실제로 가공해서 x제곱으로 마저 나눈 상태에서 묶어내고 나면 요게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아이고 어렵다. 알겠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쓰세요. 아 그러면 나는 얘로 묶어냈을 때 나머지가 얘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지긋지긋하잖아. 가보자. x-1의 제곱에 x-2의 qx로 보면 이 녀석을 얘로 마저 나누면 바로 쓸게. 여기 몫이 얼마야? a지.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요 나머지가 y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로 나눈, 그치? 얘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a를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럼 a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a 값을 알고 싶으면 수치 대입을 하나만 하면 되지. 근데 1을 할 수는 없어. 1을 대입하면 얘까지 같이 없어지니까 a가 다시 같이 없어진다고. 반드시 누굴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근데 이 관계를 보면 제곱이라고 줬길래 뭔가 좀 특별한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나머지 정리랑 같은 역할. 그냥 2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지 내가 그냥 알려줄게 의미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요것만 쓰는 거야. 제곱은 얼마야? 아, 이거 8이다. 얘 8이지.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관찰해 보니까 그냥 2가 들어갔을 때 FE가 얼마인지만 알면 이제 게임이 끝나니까 FE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을 날려버리면서 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사실은 어때? 페이크야, 페이크. 제곱을 줄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너희한테 현혹시킨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x에다 2를 넣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FE는 8이니까 8, 은. 여기다 2를 쫙 넣으면 얘는 없어져요. 0돼서 없어지고 여기다 2 넣으면 1 곱하기 a고 여기가 6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로 확정된다? 2. 여기다 2를 넣으셔야 바로 나머지가 확정이 됩니다. 요게 나머지예요. 요게 나머지예요. 요게 rx입니다. 네가 구하는. 그래서 2에다가 x-1 그의 제곱에 플러스 3x.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떨어지겠다. 이게 나머지. 이렇게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풀어내야 아, 너 좀 나머지 정리 좀 공부했구나 이렇게 된다고. 요 정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학교 시험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장난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좀 관점을 열어두시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